반갑습니다. 얼굴 읽어주는 남자 관쌤입니다. 이제 밤에는 좀 기온이 선선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코로나가 유행이었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강력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현승유 캠프의 부부 중에 한 부부인데 제목이 뭐 투견 부부라고 싸움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경찰이 60번 정도 왔다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싸우는 장면입니다. 아내분이 현관까지 따라 나와서 이제 카메라 있다고 안 때리나 때려라 때리라 하면은 때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난리가 나죠. 때리면 남편이 폭언과 폭력 하면서 여기서 나오던데 이렇게 때리라 술 먹다가 앉아갖고 이제 때리라 하면서 이렇게 일러가지고 남편을 긁어요. 그래놓고 얼굴에 팩 붙여줍니다. 뭐 그 패널들이 막 보기 기함을 하던데 자기들만의 또 이유가 있겠죠. 말투가 너무 지나치게 좀 심하던데 요즘 젊은 세대들도 좀 알아야 될 게 그게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큰일 납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서로 존대를 하는 것이 좋은데 결국은 말 때문에 싸우잖아요. 부부가요. 제가 이제 많은 부부를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하면 다 공감을 하세요. 그럼 부부가 뭐 해결 못할 문제가 그렇게 있습니까? 아니 정말 심각한 거 말고요. 대부분 잔잔하게 싸우는 일들 말이에요. 그 말 때문에 싸운다고 뭐 말투가 기분 나빠서 싸운다고 그건 아마 10년 정도 지나고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위주로 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 되기 때문에 져주기 싫고 상대방 위해주기 싫고 그가 많이 싸우면서 가슴에 상처를 많이 냈고 이제는 나를 먼저 생각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져주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싸우면 그래서 싸움을 하다 보면 그 말투에서 기분 나쁘니까 늘 쓰던 말투 지긋지긋하게 쓰던 말투 그러니까 그런 말투가 다시 나오면 누가 하나 양보해 준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부가 그런 이유인데 남편 얼굴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제가 인상 읽기를 하는 거니까요. 이마는 넓은 편이나 보이지 않으니까 읽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눈썹뼈가 좀 튀어나와서 부모님이 도움을 주든 못 주든 어차피 자기 스스로 일어서야 되는 사람 눈썹뼈 미그런골이라고 하죠. 눈썹뼈가 솟은 사람은 자수성가형인데 자기 벌어서 자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자수성가형이라고 했다. 한데 현대 인상학에서 이것을 해석하기를 옛날에 눈썹뼈가 튀어나온 사람은 과격하고 뭐 힘이 좋고 성격이 뭐 그렇고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고집이 세고 근데 눈썹뼈가 튀어나온 사람들은 자기가 그 길을 가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보고 싶은 나는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누가 길을 알려준다 하더라도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길로 가고 싶기 때문에 고집 세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자기가 생각했던 길이 무조건 맞는 길은 아니기 때문에 돌아 나오는 여정을 많이 겪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40이 넘어야 40 중반 이후에부터 안정권에 드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길을 많이 잃어봤잖아요. 그래서 그때 자수성가해서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자기 경험상 이런 얘기를 또 많이 또 하시죠. 기태는 예쁘게 잘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귀는 가문을 그 집의 가문을 보는 곳이고 코는 길어서 한우물 파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코가 좀 작고 큰 편이기 때문에 자존감은 높은 사람. 광골이 광대가 뼈가 좀 있기 때문에 인정욕구, 칭찬욕구, 명예욕, 남의 눈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눈은 가늘고 길기 때문에 멀리 내다본다. 그냥 당장 앞에 것보다 생각을 좀 깊이 해서 나 멀리 좀 내다보고 남을 배려하고 그렇다 보니까 자기 속내를 먼저 드러내지 않는 그런 타입들. 치아가 울퉁불퉁하게 보입니다. 치아가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것은 어릴 때 자라나면서 부모로부터 따뜻한 안정감은 별로 받지 못했다. 왜? 부모님이 뭐 바쁘셨겠죠. 네,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근데 입술을 보면 입술 앞에 여기가 윗입술 앞부분이 뾰족하게 딱 튀어나왔어요. 얼마나 말을 잘 하려고 힘을 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인상학은 만들어지고 변하는 것이고, 하지만 관상학적으로 타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말재주를 타고났겠죠. 근데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죠. 그 더 많습니다. 말을 실수하지 않으려고 또박또박 나는 말을 잘 하려고 힘을 주면 앞이 탁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냥 말싸움에서 지기 싫은 거예요. 누구하고 말해서 지기 싫은 거죠. 말싸움에서 그냥 싸움이 끝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비슷해요.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생기셨죠. 눈썹도 잘 생겼었어요. 잘 생기셨기 때문에 대인관계, 바깥생활 대인관계는 잘 할 것이다. 아내분도 요 사진을 보면 이렇게 입술이 앞에 톡 튀어나왔어요. 눈 동자가 약간 출한이시고요. 그래서 말을 거침없이 하는 겁니다. 일자 눈썹은 애교가 있는 눈썹이 아니에요. 무덤덤한 눈썹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애교가 있든지 남편이 좀 쌍꺼풀이 있어서 다정다감하게 표현을 잘 하든지 애교 있게 그렇게 하든지 그런 것도 아니니까 둘이 부부가 그 아내분은 눈동자가 엄청 갈색이시죠. 갈색은 감성적이고 예술적이고 뭐 그렇죠. 감정이 출렁출렁. 그러다 보면 감정적인 사람들은 다혈질적인 면이 있겠죠. 왜? 감정대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니까. 감정에 치우치니까 활활 타오를 때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나쁘다 좋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눈이 까만 사람들은 이성적이다. 남편분은 조금 까만 편이에요. 근데 여자분은 갈색이기 때문에 눈이 크고 눈동자가 갈색이다. 그러니까 눈이 크다는 것은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약간 동자가 출한이라는 것은 바로바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상대는 좀 아플 수 있습니다. 말을. 그러니까 코는 뾰족하지 않아요. 코끝은 둥근 편이고요. 코끝이 뾰족한 사람도 말을 돌직구로 하죠. 그런 면이 있고요. 말을 빙빙 돌리지 않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고 코끝이 둥글둥글한 사람은 말을 남이 상처받을까봐 조금 뱅뱅 돌려서 하는 스타일이고 코끝이 뾰족하다 둥글다 이런 개념은 크기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코를 보고 구슬을 3개를 비유하시면 돼요. 중간 구슬이 크고요. 양쪽 구슬이 2분의 1이고 반 정도 되고 중간 구슬의 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콧볼이 1대 1, 코끝이 2 이렇게 생각하시면 1대 2대 1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구슬이 3개 있다. 1대 1대 1이면 코가 좀 뾰족한 편이죠. 날씬한 편이겠죠. 근데 중간 게 너무 크다.
뭐 1대 3대 1이다. 이러면은 코끝이 너무 큰 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또 그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분은 눈이 갈색이니까 좀 감정적으로 잘 활활 타오르는 스타일이고, 과거에 남편이 빚이 있는 걸 속이고 살아오면서 아내분이 자기가 다 잡고 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아내분이 예민한 이유는 몸이 말랐어요. 몸이 마르면은 뭐 낙천적인 사람은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니까 뭐 별로 뭐 걱정은 안 하겠죠. 근데 예민한 사람들은 뭘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살이 잘 안 찌죠. 그리고 이렇게 결벽증이 너무 심한데, 서장훈 씨가 손을 들 정도로 심한데 뭐 방에 머리카락 하나 잡아내듯이 남편의 안 좋은 점을 잡아내려고 하는 습성은 어릴 때 이제 부모의 환경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죠. 그 아버지가 좀 폭력성이 좀 있으셨고, 엄마 아빠의 결혼 생활이 자기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케이스입니다. 그런 걸 알고 심리 전문 의사들은 치료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인상학적으로도 봐도 얼굴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머리 이마에 잔머리를 보면 알 수도 있고, 눈을 보면 좀 알 수가 있고요, 입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거의 그런 이력들을요, 그걸 보고 추론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아내분은 여기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 남편을 계속 쑤시다 보면은 남자들, 우리 아빠, 특히 우리 아빠 남자들 익하다 보면 또 폭력성 나오던데 왜 안 나오지 그렇게 나올 때까지 할 거냐고요. 그렇게 그래놓고 결국은 니도 주먹 쓰네, 니도 똑같은 인간이네 하고 이혼하는 상황도 많습니다. 그러면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전문가를 만나서 심리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걸 인정하기까지가 좀 힘들지. 그래서 두 분이서 예전에는 별 문제 없던 서로의 말투가 이제는 허구한 날 싸움으로 번지니까 60라운드에 권투가 아직 복싱 경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서로 칠 때까지 끝내지 않아요. 누구 하나 져줄 때까지 끝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심판이 나와서 다시 스톱, 쉬고, 네 이거 잘못했고 모니터, 우리 이제 요즘 경기하면은 잘못하면 모니터 이제 비디오 판독하죠. 모니터 분명히 해야 됩니다. 모니터 하고 자기 모습을 보면 분명히 자기가 반성할 부분을 찾는다고요. 아내는 굉장히 자기 방송에 나와서 자기 모습을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별로 충격을 안 먹었대요. 그럴 만도 해요. 그래서 아내분이 많이 인정을 하고 상담사 전문 의사 앞에서 남편한테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다 하니까 남편 펑펑 울더라고.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다면서. 정말 이런 인정 욕구 강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진짜 이 말이 듣고 싶었는데 6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이렇게 하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 아내도 울고. 그렇게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도 잘못했다 인정했다 이런 걸 입에 붙이고 살아야 되는데, 둘 다 똑같아. 안 지려고 해. 한마디도 안 지려고 하니까 권투에서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링에서 내려와서 심판이 없이 자기들이 비디오 판독하고 잘못했는 거를 고쳐나가는 계기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가 또 그대로 보고 배워서 자기 결혼 생활에 또 영향을 미칠 건데, 그래서 부모님이 맨날 싸우고 이혼하는 부분은 그 자식도 똑같이 그런 케이스를 과정을 밟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얼굴 읽어준 남자 오늘 여기까지 영상을 인상 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얼굴 읽어준 남자 관우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